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과 숙제, 그리고 수업에서 어떤 교재를 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 답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영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가 처음에 이제 알파벳만 알고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파닉스를 시킨다 하면 파닉스라는 게 별게 아닌데 말이죠, 사실은. 근데 학원이나 기관에 맡기면 1년이 걸려요. 그리고 또한 1년이 걸리는데 그 파닉스가 정말 통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반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읽기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파닉스 선생님한테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 못 읽습니다. 네. 그런 단어들 가지고 가면은 못 읽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써진 대로 읽히는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걸 읽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상대로 처음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가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원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축구를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아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soccer이라는 단어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저는 이걸 숙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죠. soccer, soccer 이라고 하면 이제 축구라고 해줄게요. 한글을 아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이 이게 되겠죠. soccer이라는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음성이 재생되고 그것이 축구이다라는 걸 들었을 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쓸 시간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철자 쪽으로는 제가 잊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아이한테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뭐뭐를 하다, 축구를 하다에 해당하는 play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play, played, played 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play, played, played, play, played, played 이렇게 했을 때 글쎄요. play를 사전적인 뜻을 찾아서 쓰자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무엇을 놀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플레이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아이한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플레이했다. 라고 과거형으로도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플레이된 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넘어갑니다. 아이한테 이것까지.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은 I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나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는 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I입니다. I. 됐죠? 이런 것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아이한테 또 필요한 게 뭘까요? I play. play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는 축구를 한다. 라고 하면 I play soccer. I play soccer. I play soccer.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아이한테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축구를 했다. 라는 과거형은 뭘까? 라고 하면 여기에도 I played soccer.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카드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데에서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는 지우고 얘만 살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놔두고 이제 다른 것도 보여줄 건데 나는 축구를 했다 라고 하면 I played soccer 이렇게 되거든요. I played soccer. I played soccer.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나부터 바꾸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뭘까를 물어봅니다. 엄마는 축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Mom played soccer. 그럼 잘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my mom played soccer 이게 더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 겁니다. My mom played soccer. My mom played soccer.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다가 놔두고 저는 이걸 싹 다 빼서 다음 카드에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엄마는 축구를 했다. 근데 엄마는 축구를 실제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 그러냐, 그리고 시제로 나뉘는데 영어에는 12가지가 시제가 있는데 5가지가 주로 쓰이고 6번째까지도 많이 쓰이는데 7번째부터는 안 쓰입니다. 그래서 5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과를 먹는다면 I eat apples인데 안 그런다 하면 I do not eat apples. Do I eat apples? 이건 질문이고 그래서 이 표를 익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자기가 찾아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는 가능해요. 세상에서 자타공인 제일 쉬운 언어가 맞아요, 영어는. 근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한국어랑 일본어 이런 아시아권 언어들이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지금 모르네, 모르대, 모르지, 모르더라, 모르리라, 모르는 거는 모르잖아, 모르리라, 모르니, 모르고, 모르나, 모르면, 모르면서 모르거나, 모르거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어가 힘든 이유예요. 어미의 사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구조로서 파악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사용하면서 익혀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딱딱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서는 신텍스가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되면은 This is why Korean is so good, 뭐 so great 이렇게 만들게요. 그냥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근데 이 문장에서 무엇 하나 다른 자리로 가면은 틀린 문장이 돼요. 그죠? 그게 영어 한국어의 차이점인데 얘네는 정확히 단어가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구조를 알면은 만들기도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어가 이거는 정말 좋은 거다. 이래서 정말 한국어가 좋은 거다. 좋은 거다. 한국어가 정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장을 다 만들 때 4 곱하기 4 하면 16개의 케이스가 나올 텐데 그 문장이 다 맞아요. 이게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품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말에서 어미에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 처음부터 이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 한국인 입장에서는 쉬운데 그걸 배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걸 배우다가. 저도 일본어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어는 절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접근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접근 방법을 쓰잖아요. 한국에서 언어를 가르칠 때. 하나는 그냥 말을 시키다 보면 배운다라는 접근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문법을 빠삭하게 한 다음에가 없어요. 문법을 빠삭하게 시킨다만 있어요. 2개 다 틀렸습니다. 최소한의 문법을 시키고 그 다음 최대한의 활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2개를 한꺼번에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하셔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미국 가서 사시면은 이 영상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년이면은 닿겠지라는 생각으로 채팅을 드리고 그리고 이해하신다면은 저랑 수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셔서 못 한다라고 해도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